오늘 우리는 기적의 과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에 긍정의 에너지를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릿속을 떠다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으로 방출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은 이 보이지 않는 장을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양자장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 존재하며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매 순간 당신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이 양자장으로 정보를 송출하는 하나의 방송과 같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당신의 의도와 정보, 그리고 고유의 진동 패턴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 하나만이 아닙니다. 생각은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그 신호에 생명을 불어넣고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몸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당신은 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송수신하는 생물학적이고 신경학적인 시스템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혹은 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과 일치하는 고통, 두려움, 절망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제한된 정체성 안에 가두게 됩니다. 이 생각 감정의 고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버리고 당신의 몸은 그 감정 상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은 내면의 청사진에 의해 만들어진 예측 가능한 현실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생물학이자 물리학이며 화학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계속해서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반복하면 외부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당신의 몸은 과거의 경험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매일 자신의 과거를 재창조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제의 나를 소환합니다. 자신의 이름, 역할,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죠.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항상 머물러 있던 과거의 주파수에 자신을 고정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양자장으로 같은 신호를 보낸다면 당신은 현재의 감정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경험들만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전적으로 당신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자동 조종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 생각이나 하고 과거의 감정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생각과 감정이 당신의 에너지장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불일치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야말로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명확하고 의도적이며 숭고한 감정과 일치할 때 당신의 전자기장은 질서정연해지고 증폭됩니다. 이러한 존재 상태는 감지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합니다.
당신의 뇌는 높은 자각 상태나 최고의 경험과 관련된 감마파 활동을 더 많이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은 조화로워지며 심장 일관성이라고 알려진 상태로 전환됩니다. 뇌의 전자기장보다 훨씬 강력한 이 심장의 전자기장은 외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치유, 풍요, 사랑, 자유와 같은 특정한 의도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그에 상응하는 감정적 특징과 결합할 때 그들은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실제 일어나는 경험과 충분히 명확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상상된 경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나는 건강하다는 생각을 반복하고 마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함, 안도감, 기쁨을 느낀다면 당신의 몸은 그 미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화학입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새로운 회로를 설치합니다. 몸은 새로운 인격에 맞춰 화학적으로 정렬되기 시작하고 그 새로운 인격은 새로운 개인적 현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집중되어 있다면 당신은 생존 모드에서 살게 됩니다. 두려움, 분노, 걱정, 원망과 같은 생존 상태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비상 모드로 만듭니다. 혈액은 장기에서 멀어지고 면역체계는 약화되며 창의적 잠재력은 줄어듭니다. 시야는 좁아지고 모든 관심은 외부 세계,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미지의 위협에 고정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적이 당신에게 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두려움을 방송하고 있고 두려움은 낮고 일관성 없는 주파수를 가집니다. 그것은 양자장의 숭고한 에너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상태를 바꿀 때, 당신 자신에 대한 감각을 확장시키는 생각을 시작할 때, 가능성을 상상하고 그 생각의 감정을 가슴과 몸으로 느낄 때, 당신은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전환됩니다. 창조는 개방성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뇌파는 높은 베타파에서 알파파나 세타파로 느려져 외부의 영향이 아닌 내면의 프로그래밍에 더 수용적이고 직관적이게 됩니다. 심장은 측정 가능한 일관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더 강력한 전자기적 존재가 되어 몸을 넘어 에너지장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와 동등한 새로운 경험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에게서 전화가 오고 기회를 상상하면 그것이 도착합니다. 온전함을 느끼면 몸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것을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현실과 에너지적으로 일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내면 상태를 거울처럼 비춰줄 뿐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숭고하고 명확하며 일관성 있고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 양자장은 오직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양자장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 당신은 전체를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는 의식의 한 조각입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물질이 관찰당하는 것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관찰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의도와 명확성,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원하는 미래를 관찰할 때,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에너지를 집중할 때, 당신은 현실의 구조를 이루는 바로 그 입자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이 두 언어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유창하고 동시에 구사할 때 당신은 강력한 창조자가 됩니다.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원인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신경과학입니다. 환상이나 행운이 아니라 당신의 외부 세계가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내면 세계를 완벽하게 정렬시키는 예측 가능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마스터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숭고한 감정을 통해 깊어지며 반복과 일관성, 그리고 믿음에 의해 유지됩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가끔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상태로서 살아갈 때 당신은 비범한 것을 당신의 새로운 일상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화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계는 뇌가 일단 성숙하면 그 구조와 기능이 고정된다는 가정하에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의 발전은 그 개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신경가소성의 발견은 뇌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개인의 평생에 걸쳐 가단성이 있고 변화 가능하며 적응력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생각, 경험, 감정, 학습에 반응하여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물학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것의 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생각과 행동, 감정을 바꿈으로써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즉시 떠올립니다. 그들은 똑같은 생각을 시작하고 똑같은 행동을 수행하며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경험합니다. 그 결과 뇌는 반복된 경험을 반영하는 회로와 패턴으로 가득 찬 과거의 기록이 됩니다. 어제와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고 감정적 반응이 변하지 않았다면 뇌는 계속해서 같은 순서로 활성화되고 당신은 같은 인격으로 살아가며 이는 같은 개인적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당신 정체성의 기초가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그램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신경가소성은 당신에게 그 프로그램을 중단할 힘을 줍니다. 당신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결과를 상상하며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뇌를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고 새로운 경로가 개척되며 오래된 경로는 사용되지 않아 약화됩니다. 근육이 저항과 반복을 통해 강해지는 것처럼 뇌의 새로운 배선도 원하는 패턴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효율적이 됩니다. 당신이 미래의 경험을 너무나 명확하고 일관되게 상상하여 뇌가 그 경험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뇌는 그 상상된 현실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의 차이를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경기력을 시각화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시간을 내어 이상적인 결과를 그리는 이유입니다. 정신적 예행 연습은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몸이 새로운 운명을 믿도록 조건화하는 신경학적 훈련 세션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옛 자아의 습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옛 자아는 당신의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반복 위에 세워진 기억된 정체성이며 제한적인 믿음, 감정적 상처, 생존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로 반응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새길 때마다 당신은 그 오래된 회로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자동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할 때,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대신 잠시 멈추고 관찰할 때 당신은 옛 자아를 지탱하는 시냅스 연결을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익숙한 것과 낯설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예측 가능한 신경학적 활성화를 방해하고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미래를 반영하는 새로운 내면의 지도를 개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도와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은 더 위대한 생각을 하고 숭고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을 때까지 매일 당신의 미래를 감정적으로 예행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아무런 외부 이유 없이 영감을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은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기억을 넘어 미래의 비전으로 당신의 감정 상태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직업, 새로운 파트너 또는 치유된 몸을 기다리며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다린다면 당신은 여전히 환경의 희생자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모델은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느낄 때 나는 그 직업을 끌어당길 것이다. 내가 사랑을 느낄 때 나는 그 파트너를 끌어들일 것이다. 내가 온전함을 느낄 때 내 몸은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델에서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창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양자장에게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감사, 사랑, 영감, 기쁨과 같은 숭고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당신의 뇌와 심장은 더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당신 몸 주위의 전자기장은 더 질서정연해지고 더 강력해지며 더 빛나게 됩니다. 몸은 생존에서 창조로 이동합니다. 세포는 재생되기 시작하고 면역체계는 강화되며 심장 리듬은 안정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화학적으로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미래와 생물학적으로 정렬됩니다. 당신은 받기 전에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전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적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장에서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장에서는 시간이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건을 실제처럼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시간을 붕괴시키고 미래를 현재로 가져옵니다. 이것이 기적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되어감으로써 심장은 단지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계적인 펌프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와 심오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고도로 지능적인 기관입니다. 사실 심장은 뇌가 심장으로 보내는 신호보다 더 많은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심장은 자체 신경망, 즉 수만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일종의 미니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을 직관, 지혜, 그리고 에너지적 일관성의 중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지적 추론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와 변화의 문을 엽니다. 심장에서 방출되는 측정 가능한 전자기장은 뇌에서 생성되는 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 장은 육체를 훨씬 넘어 확장되며 다른 사람들의 전자기장 및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심장이 일관성 있는 상태, 즉 고요한 바다의 파도처럼 부드럽고 질서 있는 리듬으로 뛸 때 뇌에 조화로운 신호를 보내어 더 높은 인지 기능과 감정적 균형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두려움, 좌절감에 의해 심장이 불일치하고 혼란스러우며 불규칙할 때 뇌에 불규칙한 메시지를 보내어 명확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연결감을 느끼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닌 당신 존재의 깊은 중심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신호는 강하고 깨끗하며 자성을 띠게 됩니다.
당신이 숭고한 감정을 생성할 때 심장은 일관성 있는 장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은 당신 자신의 생물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자장으로 뻗어나가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상호작용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양자장에서의 전기적 전하이고 당신의 감정은 자기적 전하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적 특징, 즉 개인적인 방송 신호를 형성합니다. 당신의 전자기적 특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이 느끼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당신의 몸에게 그 미래가 어떤 느낌인지를 감정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감정 상태를 충분히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몸을 새로운 운명으로 재조건화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심장과 뇌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생각이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감정과 짝을 이룰 때 말입니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기적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기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당신은 신호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신호는 당신의 미래와 일치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과거와 일치합니까? 당신은 두려움의 주파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주파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당신이 양자장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숭고한 감정과 일관성 있는 생각을 통해 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형태로 되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역사, 정체성, 예측 가능한 패턴에 의해 정의되었던 개인이 미지의 세계로 녹아드는 섬세하고 강력한 문턱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 과거와 미래 사이의 신성한 틈에서 진정한 기적이 잉태됩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순간으로 너무나 완전하게 들어서서 시간이 더 이상 우리를 소유하지 못할 때 과거에 익숙한 신경화학적 구조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 깊은 현재의 자각 속에서 분석적인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뇌파가 바쁜 베타파에서 알파파, 심지어 세타파로 느려지면서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그 넓은 열림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가진 누군가가 아니라 순수하고 열린 자각 그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를 거스르는 치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던 자아가 옆으로 비켜설 때 항상 존재해왔던 지성의 장이 들어옵니다. 이 지성은 에고, 의심, 생존의 필터를 통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화, 사랑, 명료함, 그리고 수능을 통해 흐릅니다. 우리가 그 지성과 연결될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한 그릇이 됩니다. 항복의 행위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된 내려놓음입니다. 통제를 풀고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 변화가 올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감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높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한계를 놓아줄 때 양자장이 은혜로 응답한다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이들은 종양이 줄어들고 만성질환이 사라지며 고통이 녹아내리는 자발적인 치유를 보고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평생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에서 단숨에 벗어나는 심오한 감정적 해방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과학을 거스르기 때문에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적적입니다. 의식이 고양되고 일관성을 가지며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날 때
에너지를 지휘하고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작고 반응적이며 역사에 얽매여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뇌는 발명을 위해 설계되었고 심장은 확장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몸은 과거의 고통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에너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광대함에 귀를 기울이며 알려진 것을 넘어설 때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비범한 것이 평범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당신의 뇌 능력과 느낄 수 있는 당신의 심장 용량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과거보다 위대해지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탄생시킵니다. 당신이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가능성의